안녕하십니까. 요즘 제가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관심이 조금 그 유튜브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학습 어떤 패턴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오던 중에 사실 조금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제가 이제 그쪽 전공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전공적으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제가 처음 컴퓨터를 접했을 때는 그 386 다음 세대로 사실 퍼스널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그 초창기 제가 그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컴퓨터를 살 때는 책상도 큰 걸 주고 MS-DOS 관련한 매뉴얼을, 이렇게 두꺼운 매뉴얼을 여러 권을 컴퓨터를 사면 그 따라오는 그 매뉴얼이 따라왔었어요. 그 정도로 그 컴퓨터라는 것이 참 도입된 지가 꽤 되는 건가요? 제가 뭐 불과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뭐 한 30년 전에, 30년 정도 보면 되겠네요. 30년 전쯤에 그 MS-DOS,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윈도우 97 이렇게 점점 발전해 왔는데, 제가 최근에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 같은 게 이제 윈도우 기반을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뭐 어떤 C 언어라든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 별도로 그 게임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개 이제 그 윈도우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보면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자기가 필요한 만큼은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별도로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뭐 전화기를 쓰듯이 텔레비전을 쓰듯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윈도우의 그 어떤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이 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가지게 되었고, 최근에 이제 그 좀 국내에서 그 지식인 분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너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좀 관심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재미난 컨텐츠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저도 좀 잠시 주춤했던 이 계통의 그 공부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본 바로는 이미 이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앱 개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이미 뭐 개발자분들한테는 널리 퍼져 있고, 1950년대쯤 웨렌 맥켈럭과 프랭크 로센블럿이라는 이런 어떤 공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처음에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한 70년, 뭐 거의 80년에 거의 가깝게 이제 접어들어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100년 정도의 인공지능도 100년 정도의 어떤 기반이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완성도에 좀 다다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그 음성 인식이라든가 자동 번역이라든가 이런 게 완성도가 상당히 높고 그 인식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LG OLED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데, 그 이유는 검색할 때 음성 검색으로 하면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화면도 큰데다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의 그 뭐 번들처럼 무료 그 테스트처럼 베타 테스트처럼 따라오던 그런 음성 인식이라든가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상당한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가 그 개발자들이 요즘 많이 쓴다는 그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텐서플로우라는 그런 어떤 단어들을 찾게 됐는데요. 혹시라도 본인들이 관심이 있어서 나는 프로그램의 그 앱 개발이라든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구현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마 이쪽으로 접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지금 책 한 권을 주문했는데 나중에 조금 공부 의량이 되면 잠시 소개해볼까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은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공지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존의 프로그램하고 조금 다르고, 이거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좀 따라가기 어렵지 않을까. 그 뭐 예전에 사실 그 서양의 문명이 발전한 것도 그 항해술 1492년에
컬럼버스가 본인들은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했지만 사실 원주민이 이미 살고 있었고,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식민지 개척이 활발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제국주의가 커지고 이러면서 결국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 그런 과정의 과학 문명이 1950년대 이후부터 서양의 그 천문학 기술이라든가 수학 측정 기술이라든가 과학, 화학, 물리학 이런 과학 기술이 엄청난 발전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컴퓨터 공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또 한 번 어떤 진일보하는 그런 단계에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 전공을 하신 분들은 물론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거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예측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시면 아마 지금 그쪽의 기술이 상당한 지금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기까지 국민들한테 정말 무관심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한두 달 전에도 그 로봇 기술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로봇이 그 운동하는 그 형태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좀 이제 첨단 기술 면에서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뭐 GDP도 올라가고 기존에 있던 기반 산업이라든가 상당한 그 부자 국가라는 소리를 겉으로는 들을지 몰라도 이런 지금 첨단 과학 기술에서 얼마큼 따라가고 있냐,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심기일전하는 의미에서 뭐 기존에 조금 제가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관리도 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한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요즘은 또 조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뭐 공사도 있었고 날씨도 덥고 각종 뭐 좀 자연재해도 있었고, 근데 이 자연재해도 사실은 이 강릉시만 해도 너무 자연에 대한 그 자연을 보호하고 뭐 길을 하나 만들어도 자연을 되도록이면 훼손하지 않고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좀 그 필요성이라기보다 어떤 그 자연에 대한 중요함을 인식하는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자연을 내가 이렇게 좀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이 그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좀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봐요, 저는. 뭐 그 공직에 있고 의사결정을 했건 거기에 의해서 얼마나 이익을 받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참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 강릉시의 행정하는 게 그 뭐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소도시인데다가 주로 관광과 자연 환경으로 모든 거의 부가가치를 외부에서 끌어들이는데, 그런 식으로 시를 운영해서 과연 앞으로 무슨 계획이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강릉시가 지금 지자체들이 지금 문제가 많은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전에 그 항해술이라든가 그 어떤 뭐 과학기술의 발전, 제국주의,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나요? 요게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영상을 남겨봤고, 그 평소에 참 이 사회를 위해서 참 그 지식인 분들이 항상 그 본인들의 이익보다도 이렇게 좀 이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이런 컨텐츠를 개발하시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존경심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심기일전하고 열심히 좀 뭔가를 해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전부 다 너무 자기 일에만 치중을 하고 이런 면에서 조금 사람이 좀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 사회 지식인들을 보면서 저도 반성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런 영상을 만들지만 제 주변에 있는 우리 뭐 가까운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보기 위해서 이거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그 사람들은 전화 걸어서 서로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면 되지, 뭐 굳이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 뭐 변태도 아니고 그냥 전화해서 만나면 되지.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그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그 어떤 공부라든가 뭐 어떤 역사의 유적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런 하나의 어떤
장을 만들어 보자. 뭐 저도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개인적인 시도라든가 그리고 그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오늘 이쯤에서 마치고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